북한이 기어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상공에는 오물풍선이 날아들고 전쟁의 위협이 목전까지 다가왔는데 윤석열은 김건희 관련 의혹에 횡설수설만 하고 있고 당사자인 김건희는 잠적했습니다. 이대로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을 윤석열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뉴스 앤드 토크.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대놓고 군사적 도발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이 대응 사격까지 하면서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옥박 카톡으로 시끄러운 윤석열 정부는 이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은 이때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2024년 10월 15일 대통령은 제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되도 않는 보여주기 쇼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정책 소통으로 협치를 보여주며 박수를 무려 15번이나 받았다고 일부 언론들이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란듯이 베낀 기사로 대통령의 자기 만족적 행보와 자화자찬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밖에 안 납니다. 통치자가 무서울 때가 아니라 무서울 때 나라의 망주가 된다는데 급기에 윤석열의 바닥 수준에 가엾다는 생각까지 들 지경입니다. 윤석열은 통치를 할 줄도 모르면서 통치하는 척을 하려고 합니다. 두서없이 던져놓은 정책들은 논란만 되고 이해관계자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전부 괜찮을 거랍니다. 참모들은 고사하고 본인 배우자와도 소통을 못하면서 그저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혈세를 외국에 다 퍼다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엇박자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애초에 윤석열의 수준이 딱 이 정도라는 게 더 비참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명태균을 두고 뻥쟁이라는데 정작 대통령은 정치를 하나도 모르고 그저 입만 살아있는 허풍쟁이 사기꾼입니다. 온 국민이 정말 전쟁이라도 터질까 사태를 주시하는 마당의 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인물이 말 한마디 없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당장의 해결책을 모르겠으면 당국에는 우선 사태 파악에 집중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심시키려는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똑똑한 중학생 정도만 되어도 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은 이 정도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당국은 직각강력히 끝까지 음직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끈하고 나선 평양상공 무인기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그런 적 없다더니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고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내부 문제 운운하며 북한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는 게 현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라더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돌리려고 안달 만났습니다. 다들 대통령 입맛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상공 침입 당시 무분별하게 확전을 입에 올려 국민을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 폭락하는 상황을 뒤집으려고 남북의 군사적 위기를 이용하려고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빨리 대한민국에서 떨어뜨려 놔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누가 봐도 정권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게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 관련 폭로의 집권 세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거짓말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속수무책입니다. 대통령실은 횡설수설이고 여사는 숨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은 혼이 나가 보입니다. 심지어 발빠른 기업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조사와 탐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차하면 권한 대응을 할 사람이라서 그렇답니다. 이런 소동과 혼란, 국민 에너지와 국력의 낭비를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국민들이 끌어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그야말로 사면 추가로 내몰렸습니다. 단단히 벼르던 야당이 올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김 여사를 끝장내겠다고 원포를 놨고 한몸일 줄 알았던 여당 지도부도 김 여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달 31일과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소위 김건희 국감으로 실시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 여사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증인 명단에 김 여사의 친오빠까지 담겼을 정도인데요. 이니 야당은 이번 국감을 김 여사를 도마 위에 올릴 적기로 보고 총공세를 준비해왔습니다. 박찬대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감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고 끝장낸다는 각오라며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지난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특검 여론에 불이 붙은 것도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불기소 처분 직후 세 번째 김 여사 특검을 발의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 몸처럼 움직일 줄 알았던 국민의힘조차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선거 직후 첫 육성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했습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관련 의혹들에 대해 밝히라면서 야당의 김건희 국감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최근 소위 김건희 라인, 한남동 라인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인적 쇄신도 요구했습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친윤계 관계자는 여당이 야당보다 더 김 여사 공격에 열심이라고 혀를 찼지만 당내에서는 버틴 김건희 리스크가 이젠 고비를 맞았다는 위기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의 공개활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18일 SNS에 쓴 글에서 지금 대통령의 국민 지지가 낮은 것이 퍼스트레이드의 처신이 그중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김 여사께서는 권양숙 여사같이 처신하셔야 한다고 본다고 권양숙 봉화재단 이사장을 언급했습니다. 홍 시장은 권양숙 이사장 같은 처신의 뜻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으로 곤욕을 치른 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권양숙 여사는 5년 내내 공개활동을 자제하고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내 권양숙 여사를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 기인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홍 시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맞붙은 경쟁자였으나 올해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가진 뒤부터는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해왔고 반대로 한동훈 당대표 등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세력과는 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홍 시장마저 대통령 배우자의 공개활동 자제를 주장하고 나선 셈입니다. 홍 시장은 전날 올린 다른 글에서는 한 대표를 겨냥해 임기 말도 아니고 임기 중반에 내부 혼란만 조장하면 보수 진영에서는 여적죄가 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명태균 의혹도 규명하겠다며 명태균의 입은 특검 대상인 만큼 용산도 여당도 명씨와의 거래는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노정면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관계를 입증해 보이겠다던 명씨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땅에 묻어놨다고 너스레를 떨었다며 이런 너스레는 여권 내부에서 자신의 입김이 여전히 통한다는 자신감으로 읽힌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오빠가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라고 말을 바꾸고 창원산단 선정정보도 대통령 부부가 아닌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은 얼음땡 상태고 명씨를 특검하자는 제안에 여당이 펄쩍 뛴다면서 약점을 단단히 잡혔을 때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명태균의 입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대선 과정과 그 이후 국정에 명씨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히겠다며 김건희 특검을 통해 명태균 의혹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만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이대로면 미래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뉴스앤드토크는 내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